도쿄올림픽 훈련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은 과거 32년 전 88 서울올림픽에서 일본에게 겪었던 수모를 받은 만큼 갚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의 인천, 부산, 양산 등 주요 스포츠 강소 도시에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규모 선수단이 도쿄에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36개국 1600여 명 규모로 서울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10%가 넘는 선수들이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경제 격차를 고려한다면 훈련시설 때문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각국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선수단을 유혹했던 것인데, 당시 칼기 폭파 사건, 남북 분단 상황, 민주화운동 등 한국 내 정세가 훈련하기에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치사한 짓을 한 이유는 88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일본이 나고야에 유치하려다가 서울에 밀려 실패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허위 공작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우리나라는 개최지로서 선수들을 최대한 맞이해 올림픽 특수를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입장인데, 선수들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32년이 지났고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줄 차례가 왔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가든지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선수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야구 경기는 방사능 폐기물이 쌓여있는 곳 옆에서 진행될 정도입니다. 몸이 재산인 올림픽 선수들은 방사능 피폭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태풍 여파로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고, 지난 여름에는 도쿄올림픽 수영장 경기장의 수질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심한 관리체계의 민낯을 보인 것이죠. 게다가 더운 날씨로 마라톤과 경보는 개최지 도쿄가 아닌 일본 체육단 삿포로에서 치르기로 결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런 일본의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이 올림픽 직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세는 이제 옛날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좋고 가까우며 방사능에서 자유롭고 시차 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32년 동안 수많은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설 측면에서 일본 웬만한 도시들보다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훌륭한 성과들이 지역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이미 2020년 도쿄올림픽 레슬링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7개국의 선수와 코치 500여 명이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2014년 아시아게임을 개최했던 인천시는 이미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지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태권도 대표단 등 6개국 73명의 해외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유사한 환경을 가진 부산시입니다. 2002년 아시아게임 개최지로서 국제 수준의 훈련시설과 함께 숙박, 의료시설까지 패키지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선의의 조건을 가진 제주도는 스위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팀을 유치했고, 수영, 축구, 육상 등 종목을 추가로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 김천시, 문경시 등 많은 강소 스포츠 지역들에서도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는 점점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올림픽처럼 32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수모를 되갚아줄 수 있는 이 시기가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도쿄올림픽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일본의 공영 매체는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는 도쿄와 후쿠시마에 있는 방사능 수치 전광판을 보여주며, 도쿄의 방사능 수치는 다른 나라 대도시보다 오히려 더 낮은 편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전 세계에서 도쿄올림픽 방사능을 걱정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일본 우길기 응원 문제에서는 우길기에는 정치적 색깔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한국의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시끄러워지면서 해외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외신에서는 하필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문제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그동안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당시 피폭된 오염토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뒤 후쿠시마 전역에 골고루 쌓아두었는데,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염토가 부패하는 과정 속에 생성된 가스가 팽창하면서 비닐이 터지기도 하고, 오염토 속에서 피폭에 노출된 변종식물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밀봉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노출된 방사능 미세 입자와 변종 식물 포자는 바람이나 비와 함께 매우 넓은 반경으로 퍼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산지에 쌓아둔 오염토 중에서 새어나오는 곳들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에 섞여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하수는 도쿄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7일에 개최된 도쿄올림픽 시범 수영 행사에서 해외 선수들이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자 물을 검사해봤는데 대장균 수치가 허용 한계의 2배를 넘어서서 경기가 취소되었고, 도쿄관리공단에서는 최근 태풍과 폭우로 인해 현재 처리시설로는 넘쳐나는 하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여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태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밀봉이 풀린 오염토에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오염토 옆에서 재배된 작물들을 관광객과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안정성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쿄올림픽의 부당한 부분과 잠재적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무거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트렌드 2020년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유례 없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의한 방사능 위험,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우길기의 허용, 수영 경기장의 분뇨 거품, 관계자들의 뇌물, 거기다 섭씨 30도 중반을 훌쩍 넘는 폭염까지 그야말로 끝도 없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도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 현지의 위험성은 세계 각국의 체육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꾸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우면서 시차 적응도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국을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개최국의 약제가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뜻밖의 특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이 32년 전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 때와 완벽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당시 출전 선수 중 상당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서울에 입국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엄청났기 때문에 한국의 훈련시설과 숙박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행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체육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남북한 분단 상황이 되다 민주화 운동도 벌어지고 칼기 폭파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일본에 와서 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참 비겁하죠? 이는 일본의 복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일본의 나고야가 서울에 패하면서 개최에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완벽히 뒤바뀐 현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의 선수들에게 최고의 훈련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겠죠? 때마침 일본 현지에서는 또 방사능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그것도 성화봉송 출발 지점에서 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서 특수가 예상될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곳은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시입니다. 문경시에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37개국의 선수들이 방문해 도쿄올림픽 대비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최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 관계자도 찾아와 시설을 살펴보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레슬링의 경우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 선수들을 위한 훈련 캠프를 차립니다. 최소 500명 이상이 해당 캠프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자까지 합치면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지역의 홍보 효과와 더불어 외식업과 숙박업 등의 경기도 살아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 제주도,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게 지역의 경제에 엄청난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유명 선수들이 찾아오면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장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2020년도 도쿄올림픽 건설 비용으로 일본 정부가 10조 9천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직접 비용만 해도 최소 33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회 개최에 최소 40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비용 인상 요인을 보니 무더위 대책 비용, 일본 선수들 메달 획득을 위한 경기력 강화 비용, 일본 기술력 및 문화 홍보 등 340개 사업 관련 비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회계검사원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올림픽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도 비용으로 산정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자 주경기장 건설에 애초 이라크 출신 건축가 설계안을 백지화하고 제공모를 통해 일본 건축가의 설계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주경기장은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공사기간만 무려 3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심한데도 에어컨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었음에도 대회 이후에 새로 건축한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해 마라톤과 경보가 도쿄가 아닌 삿포로로 대회가 이전되었고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은 늘 폐막식에 열렸지만 참가 선수들이 폐막식 참석을 못할 것을 우려 날짜를 바꾸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라톤이 폐막식에 안 열리는 건 1896년 이래 124년 전통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수영 대표팀도 폭염에 도쿄올림픽 경기 장소 바꿔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상황이 저런데 국내 지자체들은 도쿄올림픽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무더위와 후쿠시마 문제 등을 피해 시차도 적고 깨끗한 한국이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중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예천국제 양궁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고, 지난 여름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 총 24개국 273명, 연인원 3,800명이 문경에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 양산훈련장에도 1,000여 명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파악돼 음식업과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부산, 인천, 삼척, 진주, 삼척포 등도 적극적으로 해외훈련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우리와 일본의 상황이 역전된 것이라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36개국 1,600명 규모의 출전 선수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각국 선수단의 전지훈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 남북 분단 상황,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준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일본, 올림픽이 끝나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